자, 이제 인문수리 2의 10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 정책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제한적으로 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역을 자유롭게 투입할 경우 두 당사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대다수 경제학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우리 지난번 수업 시간에 했던 비교 우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급자족하는 것보다 비교 우위에 해당하는 것을 만든 다음에 서로 교역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게 자유무역 정책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론이 바로 비교 우위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론은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이건 쭉 넘어가 되겠죠. 마음대로 무역하지 않는 걸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수요 공급 곡선에 살짝 언급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수요에서 15개 이상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그러면 15개 이상은 안 팔리고 그 이상 필요한 물질들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팔린 걸 우리가 봤었죠. 이런 것들을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합니다. 관세를 제한하든지 수량을 제한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 규제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각국의 노동자 한 명이 한 재화의 특화를 생산할 때 생산 가능한 양을 보여준다. 한 명이 만들어내는 양이니까 여기서 이 숫자가 클수록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우위를 살펴보면 을국은 한 명이 컴퓨터도 많이 만들고 쌀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절대 우위를 따지면 을국이 컴퓨터나 쌀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국과 을국이 어떻게 생산하는지 쭈르륵 설명하고 있고, 근데 갑국과 을국에는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100명의 노동자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이해를 했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각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자, 요 개념은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 가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걸 생산한 다음에 어떻게 교역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그 각각에 쓰는 소비량이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 같은 경우는 제가 나눠둔 프린트 경제학에서는 그때그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어떻게 서로 교역하는지는 문제에서 꼭 찾아라. 무역이 이뤄진 후에 각 국가는 상품을 모두 소비한다고 하자. 그다음에 각 국가 을국 노동자는 한 명이 반드시 쌀을 1kg씩 먹어야 된다. 이것도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유무역하에서 각국이 을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종류의 수량과, 지금 녹색 하이라이트는 내가 뭘 써야 되는지를 쭉 하이라이트 친 겁니다. 각국이 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종류와 수량, 항상 여기에 채점 기준이 나와 있고 얘를 기준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반드시 빠뜨리지 않게 쓰도록 노력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를 읽은 다음에 요거에 대한 항목을 간단하게 써놓고 그 다음에 얘를 긴 글로 풀어 쓰게 됩니다. 비교 우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여기서 문제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비교 우위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당일 한 사람당 만들어내는 양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개 중에 하나의 항목을 1로 만든 다음에 걔네들의 비율을 비교하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이번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국과 다시 여기다 한번 써보면 갑국과 을국이 있고 3, 2, 6, 2.5 컴퓨터 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하나를 1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1, 쌀을 1로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를 비율로 바꾸라고 했죠? 그럼 2대 3이니까 2대 1.5가 되는 거고, 얘는 2.5로 나눠보면 얘가 2.4가 됩니다. 이걸 이제 말로 쓰면 됐는데 그걸 가격 비율로 설명하든지 아니면 기회비용으로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없는데 해설지에 보면 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노동자는 쌀 1kg 생산하기 위해서 컴퓨터 생산을 1.5대 포기해야 되고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이 여기 쌀을 1kg 생산하면 1.5kg를 생산을 못하니까요. 한 사람이 2kg의 쌀을 만들거나 세대 컴퓨터를 만든다 이런 개념인 거니까 한 사람이 여기 일을 하면 컴퓨터를 못 만들겠죠. 이걸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 반드시 필요한 용어야. 그래서
그냥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비교 우위에 있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때 기회 비용으로 제가 설명하거나 가격 비율로 설명하면 된다. 두 가지 방식밖에 없으니까 외우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을 노동자는 쌀 2kg 생산하기 위해서 컴퓨터 생산을 2.4대 포기해야 된다. 하나를 기준 삼았을 때 얘는 하나 포기하면 컴퓨터를 2.4대나 많이 만들 수 있고 포기하면 얘는 하나 포기할 때 1.5만큼 만들 수 있으니까 을국은 2.4만큼 컴퓨터를 더 잘 만든다는 소리죠. 그래서 을국은 컴퓨터에 대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다. 이제 글로 써줘야 됩니다. 갑국의 쌀 1kg당 포기되는 컴퓨터 생산량이 을보다 적죠. 갑국은. 그렇다는 거는 갑국은 쌀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또 을은 한 대 포기할 때 2.4만큼 컴퓨터를 더 많이 만드니까 을국은 컴퓨터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뭘 쓰라고 했어?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는지 만들어서 자유무역 때는 그를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비교 우위를 가진 걸 만들어서 자유무역화에서는 그 만든 것을 수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극이 비교 우위는 쌀만 생산하게 되면 한 명이 2kg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력이 1,100명이라고 했으니까 200kg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에다가 이렇게 계산식 어떻게 나왔는지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00을 생산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한 명당 쌀 2kg 써야 되니까 국내 소비를 위해서 100kg을 남겨두고 쌀 100kg을 을국으로 수출할 것이다. 그래서 이 녹색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갑국이 을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 뭔지 쌀이고 그게 수량이 얼마인지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냥 쓰면 안 되고 그 이유를 써줘야 되겠죠. 총 얼마큼 생산하는지 써줘야 되고 우리가 얼마큼 소비해야 되는지 써줘야 그 계산값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쌀과 컴퓨터의 교환 비율이 1대2이므로 컴퓨터 200대를 수입할 것이다. 이걸 쓰라고 했지만 왜 그런지 써줘야 된다고 했죠. 갑국이 을국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따라서 갑국의 최종 소비량은 쌀 100kg 수입한 컴퓨터 200대이다. 이렇게 세 개를 쓰면 되겠습니다. 쓰라고 했으니까. 자, 위에 있는 이 또 하이라이트 박스는 뭐냐? 이거는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쓰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미리 이렇게 읽어보고 미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훨씬 더 글을 쓰기 좋다는 거죠. 갑국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2kg 쌀을 만들 수 있으니까 100명은 총 200을 만들 수 있겠죠. 갑국은 한 사람당 3대 컴퓨터를 만들 총 300대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죠. 생산 곡선을 그리면 훨씬 더 잘 나타낼 수 있다고. 을국은 한 사람이 쌀 2.5kg이니까 100명은 250kg. 을국은 250. 그래서 이거 기울기를 보고 하시면 돼요. 갑국은 200대 300. 당연히 300이 더 많긴 맞지만 200, 300 비율로 봤을 때 을국은 600, 250일 때 이 600인 쪽이 훨씬 더 이 값이 많이 올라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훨씬 많이 올라가 있는 게 비교 우위. 걔를 정하면 이제 그 다른 나라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이거는 그리라고 안 했어. 그 다음 문제에서 생산 곡선을 그리라고 쓰니까 그려야 되지만 얘는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리면 훨씬 더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을국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쌀 컴퓨터 수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을은 뭘 만들고 이걸 써줘야 됩니다. 을은 컴퓨터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지므로 컴퓨터만 생산하면 600대를 만들어내는데 아까 각국으로부터 쌀 100kg 수입하면서 200대를 주니까 최종적인 컴퓨터는 400대, 쌀은 100kg. 요걸 써주라고 했기 때문에 요애를 위해서 위의 내용들을 이렇게 줄글로 쭉쭉쭉 써줘야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또 표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각각 갑국은 200, 을은 600대 생산한 후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200대, 400, 100kg, 100kg 이렇게 표를 그리면 반드시 표를 그리고 딱 끝나면 안 됩니다. 표를 그려놓고 반드시 그에 대한 줄글이 꼭 있어야 돼. 다른 학교 다 그래요. 수리 논술에서 그냥 식이나 그냥 표만 넣어놓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해도 상관없겠다. 얘는 이 문제에서는 안 그리는 게 더 좋고요. 생산 곡선을. 자, 그 다음에 2번. 각국가 얼굴의 무역 분쟁으로 서로 상대국 상품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이제 아무 교역이 없는 거야. 그럴 때 그러면 필요한 만큼 다 이제 각각 만들어서는 자급자족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쌀은 다 두 나라 다 1kg씩 써야 된다. 여기까지 조건이고, 실제 물어보는 건 마지막 각국과 을국이 생산하는 컴퓨터 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비 패턴이 바뀌었는지를 구하시오. 자, 무역이 중단되면 쌀 컴퓨터 모두 국내 생산 소비를 해야 되겠죠. 쌀은 모두 100kg 생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각국은 한 명당 2kg 생산할 수 있으니까 50명이 쌀 생산 투입돼서 100kg을 생산해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괄호 놓고 50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했어요. 나머지 50명이 남았죠. 50명이 컴퓨터 생산하게 하면 150대 생산하고 소비하겠어요. 생산 곡선이 이제 소비 곡선이랑 비슷한다라고 말씀해드렸고, 여기서 문제에서 생산한 만큼 소비한다고 했으니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을국도 쌀 반드시 40은 있어야 되는데 한 명당 2.5kg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40명이 쌀 생산에 들어가서 투입돼서 100kg을 만들고, 나머지 지금 60명이 남죠. 얘는 한 명당 6개 컴퓨터를 만들어내니까 총 360대의 컴퓨터를 만들어낼 것이다. 쓰라는 걸 썼고, 이걸 또 표로 이렇게 나타나면 훨씬 좋겠죠. 아까 앞에서 썼던 거고, 무역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 150, 100kg, 360, 100 비교를 해보면 똑같고 얘가 감소했고 얘가 감소했죠. 그거를 이제 글로 써줘야 됩니다. 자유무역에 비해서 쌀 소비량의 변화가 없지만 갑국은 50대 컴퓨터 감소했고 을국은 40대 컴퓨터가 감소했다. 이 표 써줘도 되겠다. 써주더라도 반드시 이 글을 써줘야 된다. 문제의 길이가 길 경우에 굳이 표도 쓰고 글도 쓰면 좀 시간이 낭비되는 거니까 쓰라고 했던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3번 갑국과 을국의 빈번한 영토 분쟁, 무역전쟁 및 그에 따른 무역의 전면 중단이 가능성이 상존하며 무역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무역 중단이 될 경우 노력의 재분배를 통해서 필요한 상품을 바로 국내 생산하는 일이 불가능하고 가자. 싸움이 나면 갑자기 그게 노동력을 일하던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할 수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뭐 6개월이나 1년 후에 제품이 생산되는 거니까 그 말을 지금 쭉 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컴퓨터를 만들어도 공장을 만드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빈번한 영토 분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물건을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에 자유무역 무역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아니면 보호 무역 정책을 해야 되는지 너가 한번 써봐라라고 하면, 자유무역에서 비교 우위에 따라서 생산하게 되면 지금 이 경우에 갑 나라는 쌀만 만들어야 되고 을은 컴퓨터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갑이 식량 수출국이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을은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식량은 자기 나라가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식량 무기화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가 식량을 무기화해서 수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 식량 무기화라고. 무기화는 자기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보호 무역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찬성하는 논거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은 약간 소리 논술 플러스 인문 논술 서로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